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2016 강남 불패는 새로운 신화를 계속해서 만들어냈지만 오히려 신도시의 경우에는 세대 교체라는 역사를 만들어냈던 해입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을 통해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부동산 114 가격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위였던 분당의 경우에는 6위로 그리고 5위와 6위였던 일산과 용인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상황입니다. 반면에 판교, 광교, 위례신도시가 상위권으로 세대 교체되었는데요. 글쎄요, 계속해서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신화와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새로운 역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선택에 있어서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10년과 20년, 50년 장기와 단기로 투자 목적을 가져갔을 땐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까 무척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함께하면서 다양한 지역의 이슈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저희 함께하죠. 서울 전화 02-3424-0704번 그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시장을 보는 정확한 안목, 군더더기 없는 해설과 친절한 답변으로 부동산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부동산계 해피바이러스 이충민 이사.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슬기롭게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팁을 드립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며칠 만에 보는 거죠? 네, 이틀 만에 봅니다.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입니다. 네. 이틀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지금 2016년이 얼추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2016년, 15년에 이어서 16년까지 해가지고 주로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은 아파트 가격 그리고 특히 강남권이나 아니면 재건축이 가능한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 뒤따라서 또 가족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소형 평형에 대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8월 25일부터 올해 8월 25일부터 대출,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계속해서 규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축 시장이 2017년도와 18년도에 공급 물량과 입주 물량과 맞물려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기 유동 자금은 계속적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 유동 자금이 계속해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2017년도에는 재개발 시장이나 강북권에 있는 재개발 시장이나 아니면은 개발지에 서울 시내에 좀 대형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돈이 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번 그런 지역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오늘도 강연 준비해 주셨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인구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를 우려하는 빨간 경고등이 곳곳에 켜지고 있죠. 이에 따라 부동산 업계도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하지만 암담한 전망에만 너무나도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투자의 방향만 제대로 잡는다면 부동산 투자는 현재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가장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인구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사실 이 이슈를 자주 해왔습니다. 자, 인구 변화, 이에 따라 사실 걱정의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이 이슈를 자주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어떤 포인트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경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구 절벽입니다.
뭐 2300년도 지나면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뭐 반 이상으로 줄고 2700년도 이상이면은 우리나라의 인구가 0명일 것이다. 이렇게 막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좀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이 줄더라도 수요가 더 하락폭이 크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있지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가 지역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한 4군데 정도는 초고령 지역으로 접어든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경제활동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활동 인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좀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을 미래적으로 봐야 할지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에 보면은 국민 100명당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인구는 15세부터 60세까지라고 하는데요. 그 경제활동 인구가 59%에 해당합니다. 과거에 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국민 100명당 경제활동 인구를 살펴보면은 약 한 75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가 벌써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다. 특히 전국적으로 초중 고등학생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전국적으로 20년 전에 살펴보면은 1990년도 초반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약 한 800만 명이었습니다. 800만 명이었는데 지금 2016년 현재에는 약 한 720만 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굉장히 높죠. 2위인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바로 자영업자 비율입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몰락을 하고 제조업 상황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 시장으로 뛰어드는 젊은 층, 그 다음에 은퇴 연령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은퇴 자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고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영업자 시장으로 뛰어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자영업 시장에 뛰어드는데 자, 여기에서 자영업자가 59명 중에 17명. 자, 이 중에서 우리 뉴스에 자주 접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뭐 변리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의사라든가 이런 고소득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단 0.5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저소득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11명. 그래서 경제의 축을 받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 허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 경제활동 중에 저소득 자영업자가 11%나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요즘에 20대, 30대 가장 큰 고민이죠. 정규직화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그 비정규직으로 취직을 해서 일정 부분 수습기간을 지나서 2년 동안 업무를 보면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라는 그런 국회 법사위에 통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다. 자, 비정규직은 14명에 해당하고요. 자, 그나마 정규직 비율이 28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민 100명당 그래도 안전하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이제 안전하게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28명에 불과하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하나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상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상장 기업이 이제 우량 기업이다. 뭐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나 좀 영업이익 같은 경우나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월등히 우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인구 중에 국민 100명당 경제활동하는 인구 59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상장사에 취직을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에 취업을 하는 사람은 단 1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본다면 우리는 지금도 노량진이나 어느 학원가에서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0명 중에 1명만 들어갈 수 있는 경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보면은 또 인구가 이렇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도 하지만 인구의 이동이 또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경제 흐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렌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0년대 들어서는 이제 농업사회였는데, 자, 여기에서 산업사회로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를 했고, 그래서 이제 66년도부터 80년도까지 약 14년에서 15년 동안 서울의 인구 유입이 500만 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인구가 유입이 됐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인구의 이동이 있는데, 자, 산업사회가 또 굉장히 제조업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이 산업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차 산업인 서비스 산업으로 지금 가고, 그 다음에 4차 산업까지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인구가 굉장히 이동을 빨리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구의 이동을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1인이나 2인 자녀를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젊은 층 같은 경우는요. 자, 우리 부모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죠. 부모 세대를 잘 살펴보면은 내가 고생한 만큼 자식들을 고생 안 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굉장히 교육열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제일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젊은 층들이 고학력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을 찾는 것보다 안 나온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고학력자가 늘어났다. 자,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에 집중을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 직장이 있죠. 직장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고, 또 자녀들의 교육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많아지는 이런 수도권에 집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또 가구의 구성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60년대만 하더라도 가구의 구성비가 5인 가구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인 가구, 그 다음에 6인 가구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들어서 4인 가구,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2인 가구, 지금 현재는 1인 가구가 가장 많고요. 1, 2인 가구를 1, 2인 가구를 포함을 한다면 약 한 50% 이상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세대가 빠르게 세분화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1, 2인 가구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젊은 층만 1, 2인 가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노년층 자체도 1, 2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출가라든가 아니면은 사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1, 2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1, 2인 가구는 노년층들 같은 경우도 도심을 선호하는 방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원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료시설이라든가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지역으로 이주하는 도심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욱더 뚜렷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그래프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1, 2인 가구의 증가 폭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보시면은 1980년대에 보면은 5인 가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1980년도에 5인 가구가 50%나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8.2%, 1%밖에 안 되죠. 하지만 1인 가구의 증가를 살펴보면은 80년도에 4.8% 되던 것이 지금은 23.9%, 그리고 지금 2016년에 27%에 해당할 정도로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27%, 그 다음에 2인 가구를 살펴보면은 24%, 합하면은 약간 55% 정도가 1, 2인 가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5인 가구나 4인 가구는 굉장히 3인 가구가 떨어지고 1, 2인 가구의 증가폭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의 인구의 감소폭을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2030년부터 우리나라가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를 하는데요.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를 하는데,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1, 2인 가구의
감소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에 대한 구매, 유효 소요가 2030년 이후에는 1, 2인 가구가 증가폭이 많이 줄어들면서 구매력이 하락할 것이다. 그래서 2030년 이전 쪽으로 좀 투자 방향을 좀 설정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으로 좀 살펴보면은요. 지금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산업의 가파른 변화로 인해서 산업사회의 변화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도심의 집중 현상은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서 투자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경제활동 인구를 이 경제활동 인구와 인구의 이동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로 좀 살펴보면은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 자영업자인데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는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소득의 불안전성,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주택의 구매력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보면은 가수요나 유효 소유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지역, 이 높은에 별표를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집중하고요. 또 도심으로 회귀하기 때문에 도심 지역으로 투자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인구의 이동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감소하지만 1, 2인 가구는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가구 수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집중되고 도심으로 또 회귀를 하고요. 특히 경기가 어려울수록 도심에 대한 회귀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역적인 양극화, 그러니까 일자리가 몰락한 과거에 한강의 기적이라든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던 산업사회,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점점 더 가동률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도심의 집가는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고 서울 외곽의 신도시나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좀 유의하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정말 먹고 산다는 것이 만만치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네. 자, 인구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살펴주셨는데요. 일단 학군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힌트로 발견할 수가 있고 1인 가구가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 다양한 세대별 1인 가구, 1, 2인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1, 2인 가구가 더욱더 원하는 주택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 투자의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충민의 인사이드 부동산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려야겠죠. 서울전화 0234240704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도와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인데요. 네, 하나는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회미리타운 32평, 네, 또 하나는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 리버뷰 자이 30평대 분양권인데요. 네. 그 리버뷰 자이. 분양권일 경우 일시적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네, 그리고 향후 전망을 고려해서 매도 타임을 알고 싶어요. 네. 자, 둘 중에 어떤 걸 매도해야지라고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세요? 근데 일시적 기간이어서 그 문정동을 먼저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올림픽 휴메리 아파트 그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 부분에 세금적인 절감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매도 적정 가격까지 제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차근차근 풀어보죠. 인사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게 뭐 이 아파트를 먼저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보다는 네. 세금을 먼저 분석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세금을 먼저 분석을 하고 아파트의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지 안 그러면 전혀 엉뚱한 상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먼저 세금부터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자, 지금 패밀리타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셨죠? 33평형짜리. 네. 자, 그러면 아파트를 두 개를 가지고 계세요. 패밀리. 자, 이거는 언제 사셨어요? 언제 얼마에? 2013년에 2013년에 6억 2,500에 샀어요. 6억 2,500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시세는 얼마예요? 한 8억 초중반 하는 것 같아요. 8억이요. 8억 한 중반 정도? 네. 그럼 8억 쉽게 따지게 8억 2,500이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양도 차익이 2억 정도 났죠. 네. 2억 정도 났고 보유 기간은 지금 3년 정도. 네. 보유 기간은 3년. 자, 이렇게 하나는 정리가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지금 아까 뭐라고 하셨죠? 자이? 서울숲 리버뷰 자이. 행당동? 네. 행당동 리버빌. 네. 리버뷰 자이. 행당동 리버뷰 자이. 자, 이거는 제가 알기로 행당 6구역이죠. 6구역.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거. 네, 맞아요. 네, 6구역. 이건 분양권이에요. 네. 네. 자, 분양권 언제 사셨어요? 작년 11월이요. 그러면 2015년 11월이요. 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얼마에 사시고 지금 시세는 얼마예요? 7억 1,000에 샀고요. 7억 1,000에. 네. 지금 8억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자, 그러면은 원래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래서 원래는 이 행당동 분양권도요. 분양권 자체는 양도소득세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분양권을 산 날로부터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자체는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회밀리 아파트를 3년 내에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보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자, 이 둘 중에 지금 하나 2억이라는 차익이 남았잖아요. 네. 이거를 지금 비과세 받으시려고 하는 거죠. 네. 자, 2억을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데 비과세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면은 나쁘지 않겠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양도소득세는 제가 분양권에 대한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네. 오래 걸리거든요. 세율도 뽑아야 되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회밀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건이 지금 여기에는 뭐 임대를 놓으셨나요? 여기 거주를 네, 하시나요? 전세놨어요. 임대 놨어요? 네. 이거를 그러면은 전세를 놓으신 거예요? 네. 이걸 왜 사셨어요? 투자 목적으로 사셨어요? 원래는 거기서 살려고 했는데 네. 살지 못하게 됐어요. 거주를 하려고 했는데. 네. 자, 지역적인 호재는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지금 거주는 어디 하세요? 잠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거를 팔아서 다른 투자처를 잘 못 찾겠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들면 저는 그냥 보유를 한 4년에서 5년 정도 하셔라. 네. 그러면은 지금 2억 같은 경우 제가 세금을 정확히 뽑아보진 않지만 2억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은 누진세예요. 누진세. 네. 왜냐하면 요즘에 중과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진세인데 그다음에 뭐 1,200만 원까지는 6%, 뭐 4,600까지는 뭐 15%, 그다음에 8,800까지 쭉 이제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2억 정도 남으면은 이것저것 수리하고 수수료 낸 거 포함하고 뭐하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약 한 4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요. 네. 한 3천에서 4천 정도요. 네.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이거보다 만약에 더 오르면 가치는 있겠죠. 네. 그리고 오래 보유하면은 1가구 2주택이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물론 80%까지는 받지 못하지만 10년 동안 보유하면은 30%는 받을 수 있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유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차피 4년을 보유할 거면 4년, 5년 보유를 하실 거면은 이거 지금 여기 거주 안 하시죠? 네. 안 하신다고 하셨죠?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거예요. 네. 주택임대사업자를.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요거는 4년 동안 보유를 하고 네. 여기에 근데 거주 기간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나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다시 한번 추가로 좀 정확하게 이거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세금 부분을 정확하게 전화를 드려서 한번 다시 한번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전화 주세요. 네. 네. 어쨌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올림픽 패밀리타운 아파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좀 더 보유를 하는 것이 좋겠다인 그렇습니다. 거죠. 세금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매도를 뭐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임대사업자를 내는 방향으로 절세의 새로운 방안을 좀 모색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부적인 항목은 방송 끝난 이후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죠. 여보세요? 아,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아, 제가 그 강서구 화곡동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전세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빌라를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전화 드렸거든요. 혹시 주소 또는 어디 인근이다, 어느 쪽에 알아보셨나요? 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화곡 8동이고요. 네. 까치산역에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려요. 까치산역에서 도보 15분.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세로 거주 중이신데 매수를 아예 할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화곡동은 제가 좀 질문을 좀 많이 받아요. 아, 왜냐면은 다세대 주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이 이제 질문을 좀 받는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이 지역 자체가 투자자들이 많이 사셨던 구역 중에 한 군데예요. 왜냐면은 이 지역 자체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한참 2002년도에 1차 뉴타운, 2003년도에 2차, 그다음에 2005년도에 3차 뉴타운을 지정했는데 2006년도 말에 이제 4차 뉴타운을 발표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8군데 후보지에 들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06년도부터 2007년도, 8년도 금융위기가 오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이쪽에 다세대 주택을 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살펴드릴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 근데 지금 여기 다세대 주택 까치산역에서 화곡 8동이면은 이쪽 봉제산 쪽이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15분 정도 걸린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빌라에 거주하시는 거 맞죠? 예.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자,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보면은 화곡동이 대체적으로 거의 다 구릉지예요. 언덕이죠. 자, 여기 까치산역하고 여기 일동 쪽 이쪽은 언덕이 좀 덜하고 화곡역하고 이쪽 삼동 쪽은 언덕이 덜하지만 화곡역에서 까치산역까지 해가지고 이 봉제산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언덕이 많아요. 이쪽이. 자, 그 이유를 혹시 알고 계세요? 잘 모르시죠? 예전에 언제냐면 60년도에 50년도 후반 60년도 초반에 세운상가를 이쪽에 종로 쪽에 개발을 하면서 그쪽에 이주를 시켰는데 원래 여기가 다 산이었어요. 산이었는데 이쪽에 다 산이었는데 이 산을 이주민들을 여기에다 정착을 시키다 보니까 이 산을 겉만 핥아가지고 이쪽에 집을 지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형이 높은데도 침수구역이 있어요. 아니 한참 내가 걸어서 올라가는 높은데 산꼭대기에 집이 있는데도 이쪽은 막 침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는 건데 자, 근데 여기는 뉴타운이 지정을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계속적으로 좀 떨어졌는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주택 신축 공급이 아주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많은 것들을 좀 여쭤봐야 맞아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에 사시냐, 주변 시세는 좀 알아봤냐, 뭐 이렇게 뭐 그래서 여기에 직장이 가지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이쪽은 왜 많은 걸 여쭤보지 않냐면 많은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근데 다세대 주택은 사실은 이쪽에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살펴드리면요. 일단은 신축 공급이 너무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직장, 자,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좀 방송을 좀 보시나요? 가끔씩 보는데. 가끔씩 보세요. 부동산 방송을 보실 때 가장 부동산 가격을 강조하는 것, 부동산 가격의 형성 요인을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주 근접이에요. 직주 근접인데 이 지역은 일단은 직장이 부족하고요. 직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쪽에 저렴하니까 들어가서 살긴 하지만 이쪽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거쳐가는 지역이에요. 자, 이쪽에 부천 있죠. 그 다음에 더 조금 나가면 인천 있어요. 이쪽에 사시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쪽으로 유입을 해요. 유입을 했다 어디로 가요? 자, 다시 여의도나 그 다음에 동작이나 이런 용산이나 마포나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흘러가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안 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택에 대한 공급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사실 때 만약에 한번 고민을 하실 때 제가 많은 얘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다세대 주택을 투자할 때는 다세대 주택을 매수할 때는 지금 저한테 전화 주신 이유 자체만으로도 보면은 이 집값이 올라갈까 말까 빌라가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살펴보면 돼요. 자, 5년 이내에 진 집이 신축과의 가격 차이가 만약에 10% 이상 난다. 만약에 신축은 지금 2억에 분양을 하는데 똑같은 평수가 똑같은 위치에 2억에 분양을 하는데 이 5년 정도 지어진 건 1억 5천밖에 안 한다. 이런 지역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2억을 하는데 1억 9천 정도 한다. 이런 지역은 사셔도 돼요. 왜냐면은 신축에 대한 프리미엄이 조금 붙어 있는 거지 수요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화곡동 자체는 공실률도 많아요. 공실률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시는 것은 좀 한번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전세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매수까지 하면서 지역적인 어떤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주택, 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것도 또 이유가 있을 테니까 직장과의 관계 이런 것도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을 나눠 보고요. 매물 좀 더 살펴보시고 나서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야기했던 화곡동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매수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4번 문자 샵 8289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나도 더 세부적인 항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강연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네, 2017 경제와 부동산입니다. 15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이고요. 3호선 신사역 4번 출구입니다. 잠원빌딩 3층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연락 먼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목요일날 마련된 강연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떠한 점을 더욱더 중점적으로 준비해 주셨나요? 궁금합니다. 경제를 중점적으로 경제. 예,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죠. 신사역에서 이제 세미나를 개최를 하는데 내일 많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요. 경제가 또 부동산하고 또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경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좀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자, 2017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는 지금 2016년에 대한 마무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데 2017년에 이것이 이어갈지 또 이 흐름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 어떤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앞다투어서 경제에 대한 성장률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도 정부에서 발표한 2.7%, 2.8%를 하향 조정을 해서 2%대에서 2%대 초반대로 조정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에 대한 경제 성장률을 2% 중후반대에서 원래는 3%대 정부에서
예상을 했었는데 2%대 중반대로 또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다투어서 경제 성장률을 좀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경제 사정이 참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좀 많이 보이질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시장을 좀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어느 지역에 또 투자를 해야 될지 분명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곳이 있고 그러면 그 반면에 올라가는 곳이 있고 그래서 그 올라가는 곳이 어디인가 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충민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전화와 문자 통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받아보죠.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오금동에 40평 정도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40층, 이걸 40층의 매도를 해야 될지 예. 좀 더 보유를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 자문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네, 4층 아니고 40층이요? 40평. 40평. 아, 네. 네. 깜짝 놀랐습니다. 40층이라고 대지 면적이 얘기를 하셨어요. 40평.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대지 면적 40평의 단독주택 보유하고 있고요. 자, 예. 지금 주소를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디 인근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오금 공원에서 한 200m 떨어져 있는데 인근에 네. 오금 미니 보금자리 주택이 지금 건설 중이고요. 네.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입주가 시작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네. 가까이에는 성내천이 가까이에 있어서 네. 주거 환경으로는 좋은데 네. 보유한 지 한 4년 지났기 때문에 이걸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역에 단독주택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슈들을 아마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옆에서 바로 보니까, 그렇죠? 자, 오금 보금자리 주택도 들어서고 지금 단독주택 4년 정도 보유하셨는데 자, 향후 전망 그리고 매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부터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사님. 원래 자 화면에 오금동의 지도를 쫙 펴놓고 이렇게 막 멋있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참 지도가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구두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자, 4년 정도 좀 보유를 하셨다라고 했죠. 네. 그럼 2012년 정도 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40평이라고 하셨는데 얼마 주고 사셨어요? 7억 초반대. 7억 초반대에. 예, 자, 평당 한 그러면은 1,800 지금은 정도. 얼마 예. 정도 가요? 좀 올랐죠? 예, 9억 초반 정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9억 초반대요. 2억 정도 상승을 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놓고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제가 하나만 여쭤보는 게 40평이라고 하셨죠. 네. 지금 건물은 얼마나 지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좀 오래됐죠. 88년도에 준공한 건물입니다. 88년도에 아까 질문하신 올림픽 회밀리 아파트하고 준공 연도가 같네요. 자,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여기에 혼자 사세요? 아니죠.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가 월세는 얼마나 나와요? 월세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고요. 100만 보증금이 원이요. 한 1억 6천 정도. 1억 6천이면 보증금이 꽤 많네요. 네네. 자, 근데 이거를 지금 저 같으면은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가 앞에 있는 도로가 몇 미터예요? 8m 도로예요. 8미터 도로요. 8미터 도로. 자, 그러면 저 같으면은 저는 무조건 보유합니다. 무조건. 자, 보금자리 주택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죠. 예. 보금자리 주택가 이제 서민 주거 안정화 정책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동네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해서 입주를 하는 건데, 자, 여기에 있는 임차인들, 보금자리 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집주인들, 매수자들, 이분들하고 오금동에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 그 단독주택하고는요,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데 왜 제가 무조건적으로 위치도 정확히 안 보고서 지도도 잘 안 되는데 보유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도로가 8m 도로라고 하셨죠. 예, 예. 8m 도로면 사실 만약에 4m 도로나 이런 것들은 40평 정도면 가치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왜냐면은 신규로 지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제가 처음부터 우리 아까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고 1, 2인 가구가 늘어나서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금동 자체만으로 봐도 지금 주변에 보면은 다세대 주택 건축하는데 꽤 많죠.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가지고 계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다세대 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요. 앞으로도 점점 더. 자, 우리가 부의 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2014년도부터 15년도, 16년까지 조사를 해보면 부자들, 현금 자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보유했냐라고 보면은요. 다세대 주택에 대한 보유 비율이 확 올라갔어요. 상가는 줄어들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1, 2인 가구가 증가하고요. 금리가 낮으니까 안정적인 월세. 그 다음에 1, 2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수요자가 늘어나니까 찾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매가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분양은 잘 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건축주들은 무조건적으로 그런 땅을 필요로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은 이 40평이라는 땅 자체가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거주를 하시면서 월세를 조금 받으시니까 제가 봤을 때 급한 건 없으신 거죠. 예. 그러면은 좀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 장기가 아닌 한 5, 6년 정도, 4, 5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하시고요. 만약에 안 되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더 강해집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요. 경기가 2017년, 18년도 어렵다라고 나오잖아요. 많이들. 네네. 아파트값 떨어질 거라고 많이 나오죠. 이럴 때일수록 집값, 단독주택 땅값은 더 올라요. 그러니까 좀 더 한 3, 4년, 최소 3, 4년은 더 보유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희소한 가치에 더 큰 힘을 실어보자. 4, 5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 오금동의 주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와 문자 통해서 이렇게 상담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타이밍을 결정하는 것도 어렵고 선택에 있어서 내 선택이 옳을까라는 내용이 궁금하실 텐데 전화와 문자 통해서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이야기 먼저 한번 들어보고 움직이시면 훨씬 더 손쉽게 이동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4번으로 도와드리고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는 강북구 수유동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매도를 할까 아니면 그냥 둬야 되는지 좀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네, 수유동의 어디 위치인가요? 위치를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472번 집 쪽, 수유 1동요. 네, 수유 1동 475번지요. 472번 집. 2번지, 알겠습니다. 자, 요건 어떤 주택이라고 이야기 주셨죠? 단독주택을 갖고 있거든요. 단독주택. 그러니까 이제, 알겠습니다. 비슷하지만 지역은 다릅니다. 수유 1동이고 472번지 번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 이번엔 지도가 제대로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금 바로 전에는 오금동의 단독주택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번에는 수유동의 단독주택이네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내가 급하지 않다. 그리고 물론 이게 사도집이 있어요. 사도, 막다른 길이라든가 사도집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제외해야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조금 특히 강남권이나 이런 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들 있죠. 이런 지역들은 조금 보유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요거 이제 설명을 좀 이어갈게요. 자, 지금 단독주택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자세한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대지가 몇 평이죠? 한 75평 정도 뭐 돼요. 75평이요. 네. 75평이면 또 딱 좋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언제 사셨어요? 한 10년 전에 매수를 했거든요. 10년 전이요. 얼마에 네. 사셨어요, 이거?
그때는 그냥 그럭저럭 샀는데 지금은 한 1,500선 된다 그러던데.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이요. 예, 이것도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시세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자, 예. 근데 예. 지금 보시면은 여기 뭐 경전철에 대한 개발 호재도 있고 여기가 예. 사실 전형적으로 교통이 별로 안 좋은 지역이었거든요. 자, 예. 교통이 좀 안 좋은 지도를 제가 예. 조금 축소해 놓고 보면은 예. 여기가 이제 전형적으로 왜냐면은 지금 뭐 업무 시설도 없는 데다가 주변에 업무 예. 시설도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에 위치하는데 업무 예. 시설도 없는데 교통도 안 좋아. 그럼 집값이 안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이제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업무 시설도 예. 굉장히 떨어져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안 올랐던 지역인데 하지만 예.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랐어요. 그 예.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예. 개발 호재가 있죠. 예. 교통이 안 좋은데 경전철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은 예. 뭐 물론 잠깐의 문제가 있었지만 다시 이제 공사를 들어가서 이제 경전철이 이제 개통이 되면은 일단 도심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죠. 예. 자, 도심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데 보면은 누구나 다 아파트 살고 싶지만 누구나 다 아파트를 살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렇죠. 75평 가지고 예.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대부분 보면은 다세대를 공급을 하는데 이 정도의 땅 사이즈고 그다음에 이 정도의 호재가 있으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좀 보유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려요.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점점 더 1, 2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이 네. 주변이 뭐 이번에 뭐 여기 있는 초안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겠죠. 그다음에 여기 미아 뉴타운 아무 상관 없겠죠. 자, 주변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저기 산이 있는데 이런 건 북한산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예. 예, 북한산 있다라고 해서 직장이 없는데 대부분 다세대 주택 뭐 한 15평 요 정도 살 건데 누가 여기 맨날 등산 다니고 하겠어요. 근데 이거는 직장이 가까워야 되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직장은 없기 때문에 일단 교통 여건이 좋아지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아무래도 이 지역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 예. 지역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크게는 올라가진 못해요. 무한정대로 올라갈 때 이렇게 무한대로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요 정도 뭐 1, 200만 원 더 올라간다. 그것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파시는 게 낫고요. 예. 그것 때문에 나는 그래도 1, 200만 원이라도 더 올라가면 팔겠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보유하시는 게 좋아요. 한 2, 3년 정도는 더 보유를 하셨다가 그때 당시에 매도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으세요. 아. 예. 자, 이렇게 마무리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수요 일동이고요. 일단 교통 호재,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단독주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세부적인 항목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상담, 문자상담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 내일 마련된 세미나를 통해서 더욱더 손쉽게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요일 오후 2시에 마련된 강연이고요. 특히 2017년을 전망해 볼 수 있고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강연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강연에 대해서 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충민 이사님. 시국이 좀 많이 어수선하는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가지고 부동산을 좀 폭넓게 보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뭐 준비된 분들한테는 기회가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해마다 추석이나 명절 때, 연말 때 부동산 가격이 약간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발품을 파셔서 뭐 실거주라든가 아니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럴 때일수록 발품을 좀 파시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준비물은 없을까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이충민 이사님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상담창 계속해서 열어놓겠습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물러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